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우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한 토론자 소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우입니다. 오늘 데이터 기반 국가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돼서 황석원 박사님과 강희종 박사님께서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두 발제를 들으면서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아직도 유효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혁신은 한자로 풀어서 얘기하면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인고의 혁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신 우일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이 누구나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활용 유저들은 대부분이 기업이거나 연구자이거나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부 사이드나 전문 연구관리기관은 이것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 활용 체계를 만들 때 공공 사이드에서 이 활용의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개방성에 방점을 두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냐, 그 관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발제한 부분이 저는 원래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세 개의 법역에 다 걸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기본법,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법, 이 세 가지 영역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전략 과제로 선정한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게 통과되면 이 통합정보 시스템 PMS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먼저 PMS가 설계되기 이전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전략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사실 이 발제안을 가져왔을 때 황석원 박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셨다. 이게 전체 시스템상에서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존재를 해서 좀 축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논의를 펴놓고 진행하고 향후의 발전 궤적을 좀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본 과제의 성과는 사실은 아직 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뜸들이기는 절차가 좀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발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인데요. 토론자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한 8분 내외에서 발제를 해주시면,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좌장의 역할은 사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쟁점이라고 선배님들께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를 하고 다양한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분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민규 부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이성래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여영준 부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선임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 순서는 그 소개에 올린 바와 같이 좌측으로부터 김재수 본부장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수입니다. 항상 저희 그 스태피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 포럼 유익하게 잘 듣고 있고요. 오늘도 참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또 두 분께 또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키스티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키워드로 많이 발표해 주시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저희 연구원이며 또 본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데이터 구축도 하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활용 확산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또 NTIS가 저희가 2006년부터 여태까지 쓰고, 저는 참고로 뭐 NTIS 사업단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NTIS는 뭐 초기 2005년 그림 그릴 때부터 여태까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데이터 기반의 이제 R&D라고 하는데 관리 측면이냐 아니면 R&D를 실제 수행하는 측면이라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R&D를 직접 수행하는 데 관련된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R&D를 실제 수행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학기술 플랫폼과 그러면 R&D 플랫폼은 뭐가 틀릴 것이냐 그러면, 그래서 과학기술 플랫폼은 상당히 전반적인 부분까지를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 그 R&D의 관리를 어떻게 혁신할 건가 하면 굉장히 프로세스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법제도도 당연히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잘 BPR 형식으로 갖춰놓고 그걸 시스템화 또는 플랫폼화해야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이지, 프로세스가 재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계속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PMS라고 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미 이제 PMS와 NTIS 간에는 이제 역할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혁신법 시행령에도 이미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통합적 관점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 그 강희종 책임께서는 이제 활용 중심, 활용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관리 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또 황석원 선임 연구위원께서 해주셨는데, 관리 중심도요. 사실은 이제 이 부처나 펀딩 기관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관리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활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활용도 연구자가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관리자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또 틀려요. 그래서 사실 엔타이스 같은 경우도 뭐 4개 또는 5개 그 레벨로 나누어서 이제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관점 자체를 관리 중심이냐 아니면 활용 중심이냐를 나누되, 활용도 활용해야 하는 그 유저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한테 줄 정보가 있고, 또는 그 R&D 데이터 이런 것들을 R&D를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런 데에 활용할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제 정부나 어떤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관리 중심으로 봤을 때는 BPR을 통한 프로세스화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 표준화라든지 각 부처별로 틀린 것들을 제도화하고. 근데 활용 중심으로 가면요, 어떤 통합적 비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서비스도 참 많이 해봤는데 항상 원 윈도우를 요구해요, 이용자들은.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복잡하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한 창에서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무튼 데이터 또는 정보를 어떻게 발견해내서 내가 쓸 거냐 하는 디스커버리 관점이 가장 그 활용 중심에 초점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체계적으로는 그렇고,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데이터의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결국 시스템적인 거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 구축을 하고 또 활용하고 나중에 피드백을 시킬 건지에 대한 데이터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추가적으로 연구진들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개방 공유를 전제로 한 데이터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 3법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창이 열렸기 때문에 데이터 3법, 그다음에 그에 따른 마이데이터, 특히 바이오나 이런 데는 더 민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부분도 또 유럽에 있는 GDPR 쪽하고 연계지어서 한번 데이터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과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공동관리 규정에도 이제 DMP가 이미 작년 9월부터 시행을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정책에 대한 특히 이제 R&D 과제에 수행되거나 수행된 결과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일단 등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랫폼으로 저희도 또 데이터 온이라고 하는 이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책이 정교하게 마련이 돼야만 생산된 데이터가 활용이 잘 될 것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연계 융합, 어떤 통합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구축에서 활용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항상 서비스의 그 환경은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시스템을 고착시키면은 굉장히 그 나중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플랫폼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계속 런칭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플랫폼을 무겁게 가지 말자. 그리고 각각 전문성 있는 차별화된 그 각각 분야에 있는 시스템들은 계속 유연하게 바뀌면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가볍고 심플한 플랫폼 위에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내가 한다. 예를 들면 관리를 중심으로 한 PMS, 그다음에 서비스나 이런 활용 확산 측의 이제 NTIS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 플랫폼, 각각은 전문성과 또 유연성을 갖되 전체적인 그 원 윈도우를 제공하기 위한 그 플랫폼은 심플하고도 견고하게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이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통합을 무거운 시스템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유연성이 있는 어떤 그 이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체계로 가되, 그래서 분산 구축 관리를 하되 서비스는 통합해서 하자. 뭐 그런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재수 본부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여기에 이제 저희가 좀 논의에서 좀 빠져있던 이제 데이터 정책에 대한 보안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연계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서 그 전문성에 기반한 다양한 그 콘텐츠, 그리고 하나의 윈도우 창으로 검색할 수 있는 개방성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그 이민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이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그 기술혁신학회에서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스태피와 그 기술혁신학회 이제 공동 포럼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이 스태피여서 뭐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제 2008년에 그 신대방동 있을 때 다니면서 보람의 공원을 걸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스태피가 불러지는 행사였어서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뿌듯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혁신학회 이제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술 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쭉 발표하는 거를 쭉 이제 보면 이제 뭐 데이터 기반 관련돼서 그 R&D 관리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학술대 발표로도 이제 많이 진행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R&D 관련된 그 자료를 토대로 통계 기반 방법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아니면 또 뭐 텍스트 마이닝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방법을 분석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통계 기반 방법과 대비된 어떤 어드밴스드된 어떤 방법이 통해서 이제 뭐 새로운 뭐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뭐 키워드를 도출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이슈구나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연구가 또 굉장히 부합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 그 발표하신 걸 보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정보 제공 사이트의 플랫폼 구축과 그 다음에 뭐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 관리 체계를 뭐 이렇게 그런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그 제가 이제 뭐 국립대에 있다 보니까 국립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국립대학교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코러스라는 사례가 있어서 그 모든 이제 국립대에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제 이게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구축을 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대학교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고, 또 뭐 기술적 문제 때문에 잘 작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부경 포털이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코러스라는 사이트 두 군데를 또 이용해가지고 다 뭘 그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했을 때 나중에 구축하고 나서의 어떤 이제 운영에서의 뭔가 문제는 없을지를 좀 미리 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이제 구축되면 저도 이제 뭐 기획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막 A 사이트 같다, B 사이트 같다, C 사이트 같다 이런 게 참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이 뭐 잘 구축된다면 그런 것들이 뭐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결국 정부 과제를 또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뭐 전체 R&D 중에서 결국 이제 뭐 민간이 거의 75%고 이제 정부가 25%도 하니까 민간적 데이터를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간과 관련된 이슈가 뭐 바우처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여기에 같이 이 DB를 제공할 때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이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끌어들일지 뭐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그 내용이 결국은 스태피에서 이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도출된 거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문제점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과제를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했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뜻 말씀하시기로 뭐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사 뭐 이런 걸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거를 수행을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주기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다뤄주시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선택과 집중 얘기하듯이 그래도 이게 뭐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민규 교수님께서 이제 다양한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시스템 구축 후의 운영상 문제점하고 검토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건 아마 이제 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사실은 예산을 잘 안 실어주는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예산 체계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그 국가 R&D 사업은 100조 시대가 됐거든요. 내년도가 27조니까 그 민간 부분이 한 75% 되니까 벌써 100조가 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점과 저희가 이제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수행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인터뷰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황성 박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지만 인터뷰나 이제 그 선행문헌 조사,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추후에 이제 이 문제를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AHP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주기상 이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그 AHP를 하면서 그러면 그 중에서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거에 방점을 줄 거냐 그런 부분은 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성래 국장님께서 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도 뭐 데이터 댐을 구축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자는 그 정책의 큰 방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도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 전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개발은 굉장히 시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왜 데이터 기반인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저희 이제 정부 측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 현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좀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가능하면 우리 기획 보고서에서 그런 미흡한 점이 좀 더 좀 제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왜 데이터 기반이라 생각할 때 저희는 각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신뢰성과 두 번째는 활용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었는데, 신뢰성이라는 것은 과제, 예를 들어 과제 선정 단계에서 누가 과제 선정되는 게 가장 좋겠냐라는 이제 질문했을 때,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 기획을 잘해가지고 이런 공정하에서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제에 이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연구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이 뭔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지가 과거의 연구 결과가 누적돼서 공개되었을 때 그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이분이 하면은 과거의 연구 결과를 누적돼서 봤을 때 가장 잘할 거야. 이런 부분 사람이 이제 과제에 선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공개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개성을 강화했을 때는 상호 검증 자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호 검증이 가능하다는 건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논문 같은 경우에 재현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상호 간에 검증된 결과물이 예를 들어 활용 측면에서도 이런 상호 간에 검증된 결과물이 있을 때 활용해서도 굉장히 활용이 쉽거든요. 이게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가 낮을 때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낮을 수 있고 불안감에서 활용이 저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 어느 정도 커버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검증을 통해서 재현성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 측면에서도 어떤 신뢰를 많이 줬을 때 그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활용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했을 때 각 성과물, 성과 이런 것에 대한 연계가 나름대로 이제 좀 쉬워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요즘 같은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딱 켰을 때 스마트폰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을 연결할까를 찾는 세상이 되는, 기계마저도 무엇을 연결할까를 찾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 그 전문가들이 만드는 성과물이라는 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바이오 쪽의 성과물 많고 나노 쪽의 성과물도 많고 기계 소재 쪽의 성과물도 나름대로 축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나름대로 융합되고 종합되었을 때 새로운 가치가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연계 강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성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시행착오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잘못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성과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안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데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신뢰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부에서는 NTIS,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보 시스템과 이번에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통합적인 연구 지원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 지금 하나는 이미 15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 연구 지원 시스템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말까지는 완성할 걸 목표로 삼는데, 연구 지원 시스템에는 저희가 연구비 지원 시스템과 연구자 시스템과 연구 과제 지원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 진행 과정 속에서 나오는 행정적인 것을 그쪽에 다 모든 정보를 다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뭐 과제 지원 시스템에서는 모든 기획에서부터 평가, 추적 평가까지 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쪽에 다 이제 저희가 축적을 할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시스템 약간 차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타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그 과학 시스템 정보를 다 수집해 놓은 시스템이니까 어쩌면 공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자 시스템이 되겠고요. 연구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행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16개 이상의 부처청이 각자 하던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연구자가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어떤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지원 시스템 내에 있는 나름대로의 정보들이 축적됐을 때 나중에는 NTIS라는 NTI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옮겨가는 시스템이 이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연구 지원 시스템 내년까지 이제 완료되더라도 저희가 내년 이후에도 2단계 고도화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행정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리자 중심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수요자 중심, 누가 쓸 것인지,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고도화 방안이 준비하려고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해 줄 수가 있을까? 정부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연구자 지원 시스템에서 연구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품질을 계속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항상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데이터가 그냥 오류 데이터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은 제가 고민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려운 것 중에서 연구 데이터 이쪽 부분을 가면 더 어려운데 이 데이터의 가치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활용했을 때 활용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가치의 공유 문제가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A라는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을 때 그럼 A, B, C 새로 세 개의 가치가 합해져가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그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환류를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R&D라고 그러지만 R&D 정보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는 공개가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있느냐? 어떤 때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다 보호해지지 못한다면은 정보 수준이 범위의 정보 공개의 어떤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우리나라 R&D 결과물이 해외로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문제에서의 정보 공개 범위의 수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NTIS하고 우리 연구 지원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서 국가 R&D 전체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데 이 두 개 시스템의 정보가 어떤 식으로 옮겨지고 개방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 시스템에 대한 연계 체제 이쪽이 저희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미흡하다는 점 한 4개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획에 혹시 많은 좀 재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래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그 데이터 기반 PMS를 구축하는 이유, 신뢰성과 활용성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데이터 가치 활용의 공유 문제, 그리고 이제 NTIS, PMS 시스템 서로 스위칭하면서 이 연계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태프에 약간의 숙제를 내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추가적인 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가치 활용의 공유 문제는 사실 저희가 융합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기술 신탁의 법리를 좀 가져와서 그 이 데이터에 대한 신탁을 하고 거기에서 그 인센티브를 나누는 구조를 그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저희 연구진에 그 전달을 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대안을 내놓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그 여영준 부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R&D 생태계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R&D 관리 체계 혁신 방안과 관련한 논의 자리에 이렇게 제가 초대를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그 연구위원님들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좀 작은 생각들을 이제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를 해주신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데이터 기반 이제 국가 R&D 관리 혁신의 목표와 이제 지향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관련된 어떤 시스템 구축이나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련 거버넌스나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서 이제 황성원 선임연구원님께서도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지식 수요자, 매개, 지식 공급자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간의 어떤 그 관계 혹은 인터랙션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관련된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거버넌스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로서 그리고 관련된 어떤 저의 생각이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나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어떤 R&D 과제를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관련된 부처의 이해관계가 만약에 개입이 된다고 한다면 효과적인 어떤 R&D 관리는 어떻게 보면 저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성에 근거한 R&D 성과 평가 관리 체제 내에 전문가 활용이 좀 더욱더 확대되고 이 검증하는 전문가들을 이제 셀렉트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그 전문성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능별로 어떻게 보면은 구조화된 부처 중심의 구조에서 미션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첩하게 그 부처들의 간의 협업 관계가 재편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니즈에 대응해야 하고 민첩하게 과학기술 분야가 R&D 분야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순하게 시스템만을 통합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클라우드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거버넌스 탄력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R&D 기획을 수행한다는 어떤 그런 추진 방식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앞서 이성래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데이터가 생성이나 처리 중에 왜곡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곡된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90%의 노력이 데이터 클리닝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어떻게 유지 보수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순히 저희가 R&D의 어떤 성과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논문이나 특허 등과 같은 텐저블한
어떤 그런 성과에만 저희가 항상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선도형 어떤 R&D 체제로 그리고 도전적인 창의적인 어떤 연구를 뒷받침하는 R&D 관리 체제로의 어떤 진화를 위해서는 그 R&D 과제를 통해서 생성된 실패 과정이나 경험도 자산으로서 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패 과정과 관련된 축적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나 이제 향후 후속 연구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이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거버넌스 측면의 어떤 제가 생각했을 과제는 이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국가 연구개발 관리 혁신이라는 부분의 부분적인 어떤 지향점은 연구자 중심의 R&D 수행 체제로 전환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자 개개인에게 자율성을 특히 이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R&D 과제 기획 그리고 관리 중심의 관리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연동 기획, 롤링 웨이브 플래닝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국회에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개별 부처나 R&D 관리 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에서 좀 더 나가서 시민사회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수요, R&D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가 R&D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트래킹이 함께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국회 내부에도 매우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임위원회들의 어떤 회의록이나 의원분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밀어봤을 때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각 부처와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들 간의 통합 연계하는 어떤 그런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니즈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혁신 체제로 그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영준 그 부영부위원님께서 이제 그 목표 지향성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근거 기반으로 해서 과제가 중단됐을 때, 사업이 중단됐을 때 과연 해당 그 부처에서의 그 악유를 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전문가의 그 책임 체제 강화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처 기관 보유한 연계 통합 연계를 넘어서 기능별에서 미션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협업 관계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생성 처리 시에 그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그걸 제어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문 특허 등 그 텐저블한 그 성과들 보다 이제 이 도전 그 창의적 연구 체제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 그 실패 과정이라든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서 그 지향점이 이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권한 이행 그래서 기획과 관리 그 이런 그 제도적 혁신 정책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시민 사회에서 이제 이러한 데에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R&D 성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트래킹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적인 좀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그 바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춘호 선임 기자님이 그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기 쭉 보니까 우선 그 국가 R&D 자체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그렇게 R&D가 급속히 늘어나도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인식이
어떤 그 R&D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저항을 갖지 않았다는 봅니다. 근데 이제 국가 R&D 자체가 이제 아까 저기 국장님도 이야기하시다시피 기본적인 개념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국가 안전 및 어떤 복지, 특히 지금 평균 나이가 지금 한국에 42.3세가 되는데 이때 지금 안전하고 복지가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저기 전문기관별 과제관리 시스템을 쭉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국가재난안전연구원 행안부에 거기가 제일 미흡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문화재연구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기 여기 보면 그 식품의약안전평가원 이런 데가 굉장히 미흡하게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특히 우리가 제일 현재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개발 관리가 이런 데 R&D가 물론 이건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연구개발 관리도 안 되고 물론 관리 운영이 안 되니까 데이터 관리도 안 됐겠죠.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이게 어떻게 그러면 국민들이 와닿는 물론 저기 그 데이터 관리가 이전에 뭐 저기 PBS 시대는 뭐 썼느냐 그때도 상당히 데이터가 중요했고 데이터 기반이 있었고 데이터를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PBS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보다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어떤 패러다임 전환 시점에서 국민들이 활용하고 과학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연구개발 관리 운영이 데이터 관리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뭐 주로 나온 게 효율성과 그다음에 공공성 개방성인데 관점에서 정부가 제일 저기 필요할 수도 있고 연구자나 과학자가 제일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지만 또 어떤 수요적이 그 국민들 입장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오히려 이게 공공성 개방성에 더 도움이 되고 그런 이런 투 트랙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먼저 돼야 된다, 앞서야 된다라고 아까 국정께서는 효율성을 중요시했는데 저는 보다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데이터를 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수준을 아주 어떤 낮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데이터 플랫폼을 어떤 다양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쨌든 전반적인 관점에서 지식 축적, R&D 축적 그리고 R&D의 어떤 큰 패러다임의 변화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데이터 어떤 기반 관리, 통합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소위 뭐 다음 세대 R&D, 국가 R&D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짓느냐. 그 국가 R&D의 방향성이 이제 정말 저기 그 어떤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 보통 데이터는 하나의 오일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그런 빅데이터는 하나의 빅 오일이다. 어떤 그 지식 수요를 국민들에게 어떤 체감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되니까 보다 더 국민들에게 소위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관리, 데이터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춘호 선임 기자님께서 이제 그 R&D가 그동안 이제 늘어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사실은 저항을 받아오지 않았던 거는 그 R&D 성과의 커다란 성과들이 툭툭 던져지면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제 저항성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R&D 예산이 크게 늘어나리라고 예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비드 19이 문제가 되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안이 27조 정도 되거든요. 올해가 24조니까 한 3조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걸맞는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그 봤으면 좋겠고 그 주로 이제 제안해 주시는 게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전환을 위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효율성, 공공성, 개방성 관점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재정의 유한성 때문에 이제 효율성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걸 기업이나 국민이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요청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공공성, 개방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방성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방성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이성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선정 단계에서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개방성 측면에서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보니까 와칭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특허를 침해하거나 그런 와칭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는 경향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과제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룸을 열어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방성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그 절차를 프로세스를 새로 설계를 해서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열어뒀으면 좋겠고 그 PMS에서 연구자나 그리고 관리자, 전문기관 중심의 이런 체제로 발전해 가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더 얹어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룸을 좀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서 발제해 주신 황성훈 박사님하고 그 강희종 박사님께서 각각 한 5분 정도씩 그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양승우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0월이고 11월 초에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 5개 분과 정도 이제 그 논의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좀 과제 같은 게 조금 다듬어지면 과제 우선순위 같은 거, HPT 같은 것도 이제 간단히 해보고요. 오늘 논의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것도 반영을 하고 또 전문가분들께 또 여쭙고 또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가다듬어 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수 본부장님께서 이게 이제 무거운 통합보다 논리적 연계, 유연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이게 그 통합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반드시 무리하게 진행하면 무리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런 전체적인 개념적인 틀로서의 플랫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고 거기에 논리적 연계,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정말 그 하나로 자꾸 묶고 뭐 그걸 가시적으로 막 과시하고 보여주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 이런 거를 논의하고 있는데 데이터 정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저희가 후속 연구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키스티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민규 교수님께서 이 과제 도출 어떻게 한 거냐, 브레인스토밍하고 세미나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포럼이 이제 그러니까 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 포럼에서 나오는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수정 보완 반드시 하고요.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들. 그 다음에 이제 11월 초에 전문가회의 하고 HP 수행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정 보완 된 거 있으면 또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이제 도움 말씀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 강희정 박사님도 똑같은 기조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의 PMS 통합하고 관리 효율화하자, R&D 효율성 제고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 경감하고 이것만 해도 사실 어렵죠. 이거 제대로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관리법
이거는 이제 그 행정 관리에 관련된 데이터들, 사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리도 뭐 일환일 수 있는데 이것들 다 모아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되도록 하자. 증거 기반 의사결정하자. 이것도 그 다음 스텝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축적된 지식은 써먹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특히 과학기술 지식은 행정 데이터하고는 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거 자체가 연구개발 성과물, 과학기술 지식 자체는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 데이터하고는 조금 연결은 되지만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성래 국장님께서 데이터 품질 관리도 말씀해 주셨고 품질 보증이 어떻게 할 거냐. 또 데이터 연구 데이터에 관련된 말씀 같은데 이게 그 인센티브 문제, 연구 데이터하고 얽힌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데이터 내놓고 공짜로 내놓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정책 연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 기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말로 크게 우리 앞에 놓였다고 봅니다. 데이터 3법도 있고 그 과기부에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합 작업들, 그다음에 행안부의 그런 뭐 데이터 기반 이제 관리 이런 것들 다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이거하고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NTS하고 PMS의 역할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늘 논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김재선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논리적 연계, 실제로 동작하는 거, 뭐 무거운 통합보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근데 그게 제대로 동작하려면 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설계도 좀 더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 정책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영준 박사님께서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에 권한 충돌 뭐 이렇게 용어를 붙일 만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아까 시일사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권한은 사람이 있고 이런 의사결정 시의 권한 충돌이 사람 사이, 부처 사이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이제 늘 이제 고민을 많이 해두고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스마트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갈등의 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팩트, 데이터, 근거 뭐 이런 것들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데이터 품질 다시 강조해 주시고 정말 동의드리고요. 실패 경험 축적.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드리지 못했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축적 자체도 뭐랄까 일종의 시간, 경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관성 있게 축적하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그러면 자동으로 실패 경험이 그 안에 녹아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패 경험이라는 걸 또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실패라는 거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성공률 90몇 프로 뭐 이런 거를 자칫 또 그 오류를 반복할 수도 있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데이터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런 기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성실하게 일관되게 오랜 기간 축적하면 많은 거를 알 수 있다. 많은 걸 말해줄 수 있다.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오춘호 선임 기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국민에게 다가가는 데이터 플랫폼. 이건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 제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인프라 혁신에 관련돼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의견이 계신 분은 제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귀한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데이터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품질 정말 중요한데 이런 품질 관리나 또 사실 인센티브가 없으면 데이터를 잘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고민해서 저희들이 좀 약하게 말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데이터 정책 쪽에 보다 더 좀 보완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서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이제 그 토론자들께서 질문 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고요.
제가 시간 관리를 대단히 좀 잘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성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뜸들이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연구성과 평가법 이제 회의를 했는데, 평가에서도 이제 과연 이 데이터 기반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리 성과 평가나 이런 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정량적 지표거든요. 우리가 뭐 특허 몇 건, 논문 몇 건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정량적 지표, 이 통계 기반의 데이터 기반으로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데이터 기반이 의사 결정을 하는 기반 소스로서, 팩터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의사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진행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령 과정에서 주무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서로 인터액션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저희 기관의 전략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고, 더욱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의견을 추후에라도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 2분 그리고 토론자 5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발표 자료는 스태피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